못 받은 분은 오늘 또 보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제목은 그러니까 이거를 메일로 이제 사실 보내준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 본인들 코드랑 이 강의가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지 않으면 오지 마라. 그런 의미로 보내준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좀 한번 볼게요. 그래, 내용은 도대체 취약점 점검을 누가 해야 되냐. 이제 이거는 이제 법률적인 거죠. 그죠? 어느 기관이 매년 취약점 점검을 받아야 되냐. 이제 답이 나와 있어요. 뭐예요?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이제 기반시설 뭐예요? 비행기, 그죠? 뭐 공항, 철도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를 보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뭐 사례를 봤는데 어디가 뭐 해킹을 당했더라.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학습의 의미가 없어요. 예, 학습의 의미가 없고, 왜 당했냐? 왜 당했냐? 예, 그걸 조금 더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방법론에 대한 건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뭐 해서 방법을 하는 데는 별로 없는데, 취약점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취약점 분석은 우리가 아는 건 뭐죠? 그냥 하나 그냥 써두세요. 자산에 대한 취약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누가 취약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에 대해서? 자산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약점 점검이라는 걸 뭔가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산 목록이 있고 그게 현행화가 돼야지 문제가 그 취약점 점검을 하는 거고, 실제 사례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ISMSP 같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다음에 사후 심사를 나가잖아요. 그죠? 1년 지나면 사후 심사를 나가는데, 이 신청기관이 이제 아는 거야. 사후심사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자산 목록에 딱 빼버려.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목록에서 일부러 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심사원들이 가서 IDC 센터나 전산실 이렇게 열어가서 이 대장과 실제 장비를 매핑해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실제 그걸 매핑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 목록 자체 없어버리면 사실은 어떻게 돼요? 모르는 거죠. 그죠?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 그거는 진짜 안 되는 건데, 실제 그렇게 하는 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목록에서 완전 빼버리는 거예요. 알면서 속아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키사는 알면서 속아주진 않고, 키사 직원들이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게 분명해야지 뭐 취약점을 점검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고, 두 번째는 그 점검을 하는데 우리가 취약점을 크게 얘기하면 관리적 취약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오늘 포커스는 관리적 취약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취약점 점검은 기술적 취약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와도 매핑이 되냐면, 개인정보 요양평가 있죠. 요양평가를 보면 요양평가의 내용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 공부에. 그러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에 대한 변경이 있으면 요양평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도 관리적인 내용도 있고 기술적인 내용도 있어. 근데 대부분은 개인정보 요양도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기술적 엔지니어가 생각보다 없어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술적 엔지니어가 없으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는 거야. 암호화를 했대. 그죠? 암호화를 했대, 해야 된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암호화를 했대. 그러면, 증적을 보여줘. 그러면 화면을 보여줘. 그럼 이상한 문자로 막 적혀 있어. 했구나, 오케이.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암호화가 아니라 그냥 글자의 시프트였던 거야. 시프트만 해도 잘 구분하기 어려워요. 이게 암호문인지 이게 그냥 문자를 갖고 조작한지. 그래서 최근에 어떤 솔루션이 그렇게 해서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걸린 거지. 몇 년 만에 드디어 걸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려면 우리가 최소한 뭘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암호화 키는 어딨냐만 봐도 알 수 있었죠. 그죠? 암호화 키가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가 나오는데, 이 스크립트는, 그러니까 사실은 취약점 점검이라는 게 스크립트 좀 수정하고 딱 돌리면 결과 나오면 리포트 쓰면 끝나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끝나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니까. 그렇게 목적이 아니니까, 뭘 알고 싶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명령어,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치? 이 안에 조그맣게 있는 그 명령어들. 그래야지 우리한테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6번은 사실은
이거는 뭐 안 해도 돼요. 이건 안 해도 되고, 이거는 사실은, 부가적으로 제가 넣기는 한 건데, 그냥 테두리만 넣는데, 그 결과를 갖다가 이제는 의미는 그거예요. R로서 어떻게 보고서를 만들 거냐, 이런 얘기니까, 사실은 뭐 시험이나 이런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죠. 이거는. 예, 6번은. 자, 그래서 한번 쭉 보죠. 왜 안 넘어가지? 쭉. 그래서 지금 보면 취약점 점검의 목적은 뭐냐? 자, 정보 시스템 취약점을 분석 평가한대요. 분석 평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까 똑같아요. 이거는 용어를 좀 바꿔서 똑같은 말을 쓴 거예요. 똑같은 말을 쓴 건데, 분석이라는 걸 하려면 뭐예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그냥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범위라고 한 거죠, 범위. 그죠? 그럼 그 범위가 뭐냐? 그 범위가. 우리가 보면 범위를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시스템 엔지니어야. 나는 서버 관리자야. 그러면 그 사람이 관리하는 범위는 서버들인 거죠. 그죠? 그냥 서버들인 거예요. 나는 현업이야. 현업이 관리하는 범위는 뭐예요? 고객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냐? 그죠? 뭐, 예를 들어, 이체를 하고 있냐? 입금을 하고 있냐? 이 말을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것 뿐인 거죠. 그죠? 나는 개인정보 담당자야. 그러면, 개인정보가 어딨냐? 이게 또 범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기존의 ISMS에서는 항상 이런 말을 썼죠. 범위에 대해서 범위를 확정하고 뭐 경영진의 승인을 받고 항상 범위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ISMS-P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죠. 서비스와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죠? 서비스와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게 범위를 확정하고 그 말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서비스라는 말은 당연히 업무 쪽으로 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P가 붙으니까 개인정보가 하나 더 추가된 거죠. 서비스 및 개인정보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평가하는데 정보보호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걸 목적으로 한대요. 뭐 당연한 말이겠죠. 그리고 알려진 취약점을 사전에 탐지한대요. 이거와 관련된 게 뭐죠? 알려진 취약점을 사전에 탐지한대. 알려진 취약점이 뭐예요? 이거 아시죠? CV, 그죠? 알려진 거. 이거는 알려진 거, 정확히 말하면 알려지면서 뭐예요? 등록된 거죠. 네, 알려지면서 등록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말고 알려지지 않은 거는 어떻게 알아요? 알려지지 않은 건 항상 머릿속에서 뭐예요? 시나리오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은 것. 이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고객이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냐. 그죠? 그게 시나리오예요, 그게 시나리오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별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예측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시나리오고, 그래서 정보 보안하고 뭐랑 비슷하냐면, 소프트웨어 테스트랑 비슷해요, 사실은. 테스트에 다 나오는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침해 사고를 사전에 대응한대요. 기반 시설인 경우, IT 컴플라이언스를 대응하기 위해서 그냥 컴플라이언스, 규제, 규율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얘 컴플라이언스는 뭐예요? 매년 취약점 점검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매년 하셔야 됩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뭐 당연히 요게 이제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이고 쭉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은 뭐냐? 그래서 뭐 전자적 제어 관리 시스템이나 뭐 망법에 있는 뭘 그죠? 금융, 보안, 뭐 금융, 통신, 운송 우리가 쓰는 거, 그죠? 그리고 작년에 상급 종합병원에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은 이거 기반 시설이에요. 기반 시설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정은 보통 우리가 보면 국가에서 야, 너 기반 시설이야가 아니라 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됐고, 기반 시설은 그냥 여기다 하나만 써둘까요? 물리적 망분리를 해야 돼요. 기반 시설은 우리가 망분리 알죠? 네트워크 끊어라. 근데 이 기반 시설은 논리적이 안 된다고, 물리적으로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방부는 뭐로 망분리돼 있어? 물리적으로 돼 있죠. 그죠? 물리적 망분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 망분리에 제약이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전자적 침해 행위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이런 것도 사실 이렇게 가로하면 좀 어렵죠. 예, 가로하면 어려워요, 사실은.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실력하고 비례하지 않잖아요. 이 단어를 쓰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실력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사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예, 그래서 컴퓨터나 뭐 바이러스 등이 있고, 자, 논리 공격 뭐죠? 예, 여기 하나 그냥 써둘까요? 특정 조건이 되면 실행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예가 뭡니까? 맨날 나오는 거. 그러니까 보안에서는 있더라고요. 뭐냐면 날짜가 있는 거는 항상 중요하더라고. 근데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의미는 없지만 뭐예요? MBR이죠. 그죠? 방송사 부팅 안 되게 하는 거. 그죠? 부팅 안 되게 하는 거. 특정 시간 되면 빵 이거잖아요. 그죠? 특정 시간 되면. 자, 그래서 서비스 거부 공격 등이 있다 이거죠. 자, 쭉 이제 넘어갑니다. 여기는. 자, 그러면 지정하는 기준은 뭐냐?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셔도 돼요. 기관이 수행하는 뭐 국가 사회적 중요성, 여기만 밑줄 거주세요. 사회적 중요성. 또 하나, 어떤 의존도, 그죠? 그 다음에 상호 연계성, 그 다음에 피해 규모와 범위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침해 사고 발생 가능성과 복구 용이성.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은 붙기 어려운 거예요. 그쵸? 읽어보면 다 알잖아요. 그죠? 읽어보면. 근데 이거 가로하면 못 넣죠? 못 넣어요, 당연히. 이거 제가 해도 못 넣어요. 이거 당연히.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안기사를 보시는 분들은, 보안기사 실기를 보시는 분들은, 법률 문제는 한 문제 있어요. 14점 문제. 앞에 문제 관심 없어요. 1번부터 10번 관심 없어요. 그거는 기본적인 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맞을 거냐, 틀릴 거냐만 선택할 건데, 저는 딱 간단했어요. 개보법에서 나오는 거는 맞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보법에서 나오는 것만큼은 맞고, 다른 법률 갖고 하면 몰라, 그건. 왜냐면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붙는 데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ISMS 피다 이걸 가로 넣어서 이렇게 내진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많이 읽어보는 거죠. 많이 읽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주요 단어를 갖고. 자, 이제 계속 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취약점 분석 및 평가에 대한 건데 여기 빨간색으로 써놨죠. 정기적 소관 주요 통보 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취약점을 위해 뭐라고요? 전담반을 구성해야 된대요. 그죠? 뭐 이 정도만 그냥 읽어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쭉 넘어가요. 뒤로. 자,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진흥원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누가 할 수 있냐? 인터넷 진흥원 이것도 시험 문제. 빨간색으로 저기 써인 게 인터넷 진흥원에 규정돼 있고 그 다음에 정보 공유 및 분석센터에서 뭐 한다. 그리고 또 어디에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죠? 그리고 뭐 대통령령이 정한다. 이 방법들은 그죠? 그래서 이 빨간색 쓴 거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내용은 그냥 읽어만 보면 되니까요. 이런 거는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나온 거예요? 최근 침해 사고는 뭐냐? 이제 넘어가죠. 뒤로. 자, 그래서 매번 나오는 게 있죠. 이거 다음에 이슈가 된 침해 사고가 뭐가 있나요? TV에 나오거나 뭐 이런 거 좀 큰 거. 좀 큰 거. 짜잘한 거 말고요. 뭐 인터파크는 TV에 나왔잖아요. 유출 건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죠? TV에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닌데, 지금 우리 뭐 하죠? 우리 그 선거에서, 선거가 아니라, 뭐 저거 있죠? 저거. 청원. 청원에서 뭐 160만 건? 그죠? 160만 건 했다. 그게 약간 36만 건의 금융정보가 노출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36만 건의 금융정보서부터 대출 뭐 이런 거 있죠? 개인정보 다. 그게 자체가. 근데 아직까지 공식 발표가 아니니까, 그건 이제, 그런 게 나오면 이제 이슈가 돼버리는 거죠, 그거는. 근데 우리는 뭐, 그렇고. 자, 한번 보죠.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공격자가, 그죠? 악성 코드로 메일을 보냈대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뭘까요? 이거는 알아놔야죠. APT 공격. 그죠? APT 공격 뭐예요? 그냥. 알죠?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될 때까지. 그죠? 한마디로 하면 그거예요. 그런데 공격자가 메일을 보냈는데, 자, 첫 번째, 어떻게 보낼 수 있죠? 메일을?
첫 번째, 말도 안 되는 것부터 해보자고요. exe 파일을 첨부 파일에 넣어서 쐈다. 그러면 일단 올라가지가 않죠. 그죠? 일단 올라가지가 않아요. 당연히 exe는. 근데 윈도우에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파일의 종류는 exe 말고 또 뭐 있죠? 아이고. DLL 파일. 그죠? 일단 안 되지만, 예, 첨부가 안 돼요. 당연히. DLL 파일을 첨부해서 쐈다. 그죠? 근데 DLL 파일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가 없어요. 누가 실행해주는 놈이 있어야 돼. 그죠? 이거는 그냥 혼자 안 돼요. 그러면 얘를 실행해주는 놈은 뭐예요? run32.dll. 그래, run30인가? run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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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따 제가 확인해 줄게요. 실행해보고. 요 프로그램을 쓰면 윈도우에 있어요. 이거. 그러면 DLL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메일을 뭔가를 넣어서 보냈대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죠? VBS. 그죠? VBS 뭐예요? 그냥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언어의 약자인 거죠. 그죠?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언어의 약자인 거고, VBS는 클릭하면 실행이 돼요, 안 돼요? 실행되죠? 됩니다. 왜? 윈도우에 VBS를 실행할 수 있는 엔진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모든 윈도우는 다 깔려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죠? 이런 문제가 나왔죠. 예를 들어서 컴파일된 악성 코드와 스크립트 기반의 악성 코드의 차이점을 물어봤어요. 그 시험 문제에 계속 VBA, VBS 계속 물어요. 그게 한 5-6개가 보안기사에 깔려 있었어요. 13회 말고 11회인가 12회에 깔려 있었어요. 자, 그러면 VBS는 무슨 언어? 스크립트 언어죠. 그죠? 스크립트 언어는 스크립트 엔진이 있어야지 돌아가요. 그죠? HTML이 웹브라우저 없으면 못 돌아가잖아요. 그죠? 네, 웹브라우저가 있어야지 돌아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메일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거 뭐죠? PDF 돼요, PDF? 되긴 되죠. 근데 하기는 실제로는 어려워요. 되긴 돼. 여기에다가 악성 코드를 넣을 수는 있어. 네, 넣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첨부해서 보낼 수는 있어. 근데 왜 어렵